임대인, 임차인. 임대와 임차의 관계는 계약 이전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공간을 빌리는 처지이므로 먼저 주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투며 버티는 것은 서로의 삶을 막히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집 문제만이 아니라 바깥의 일까지 풀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편안하면 삶 전체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 경험이 쌓여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지금 부족한 위치는 벌이 아니라 공부의 자리입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과의 인연은 배움을 위한 것이며, 이를 원망하면 제자리에 머물고 공부로 삼으면 삶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존중 속에서 노력하면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임대인은 먼저 잘해주려 하지 말고 상대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돕는 것이 옳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는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겸손함과 성실함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인연을 맺으면 그 관계가 삶을 흔들게 됩니다. 임대와 임차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의 질서를 배우는 문제입니다. 이 질서를 이해하면 삶은 열리고, 거스르면 같은 자리를 오래 반복하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내주거나 같은 공간 안으로 들이면 서로의 기운이 막히고 관계가 갇히기 쉽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도 제 힘을 쓰기 어렵고 결국 불편함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선택으로 생긴 문제에는 상대만의 잘못이 아니라 판단한 본인의 책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인정할 때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을 만회하려고 그 자리에 더 머무르거나 기대를 이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람을 들일 때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제시할 때 다소 까다로워도 괜찮으며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상대의 태도와 신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여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약해진 상태라면 그만큼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건이 어려운 공간일수록 사소한 문제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단호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법칙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진짜 생활 공부이며 다음 세대가 혼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맡은 몫을 다하고 갈 때 삶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학 4학년의 고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것은 취직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부를 시작하러 나오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초에 불과하며 사회에 나와서 사람과 일 속에서 배우는 실질적인 공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과 조건을 먼저 따지기보다 자신의 적성과 맞는 곳에서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이 시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배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30대까지는 돈을 쫓는 시기가 아니라 실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사회를 보는 관점과 판단력이 길러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40대에 이르러 자신의 자리를 만들 실력이 부족해집니다. 40대는 결과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때 사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많은 선배들이 겪는 어려움은 돈을 먼저 줬고 배움을 미뤄온 결과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삶은 방황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와 비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차분히 걸어갑니다. 지금 사회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너스나 퇴직금을 따지는 태도는 사회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퇴직금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젊을 때 사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은 진정으로 편안해지고 그것이 가장 큰 효가 됩니다. 자식이 흔들릴수록 부모의 마음과 몸은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돈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어른들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4학년의 고민. 대학 4학년의 고민. 이제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이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은 이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 지혜입니다. 지식인과 교수 역시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경험과 통찰을 정리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역시 조건이 좋은 곳이 반드시 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돈과 안정만 보고 선택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개인이 깊이 공부하고 내공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실력을 발휘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을 제대로 키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자리를 쫓기보다 성장을 도와주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더 큰 길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조건보다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학 4학년의 고민. 폭력, 불륜 드라마를 안 보고 싶은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드라마를 억지로 안 보려 해도 보게 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는 에너지이며 반복해서 접하는 장면들은 현재 내 삶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직 약하게 보일 때는 경고이고 강해질수록 직접적인 영향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온 상황을 공부로 삼아 소화하면 점점 더 연해지고 결국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같은 형태로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삶이 좋아지고 의미 있는 공부와 대화가 늘어나면 선정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운 것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주변과 나누는 것이 진짜 덕행입니다. 내가 받은 가르침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삶의 에너지는 바뀌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보이는 모든 현상을 배움으로 삼는 것이 삶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폭력, 불륜 드라마를 안 보고 싶은데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고집은 실제로 누군가가 일부러 부리는 성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고집이 세 보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만큼의 설명과 이해를 이끌어낼 준비가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을 지키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억지로 주장을 밀어붙일수록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주장은 실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며 대화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맞서기보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면 어려운 상황도 풀리지만 말이 막히면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고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해와 실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말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인간은 그 에너지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운용하게 됩니다. 정신이 맑을수록 말과 생각이 자연스러워지고 필요한 것들이 스스로 연결되어 들어옵니다. 뜻이 바르게 모이면 인연과 자원은 억지로 찾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경제 역시 돈을 조차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동하며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부드러울수록 발전은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 주장이 되고 그 주장이 고집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력이 갖춰지면 고집은 사라지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뜻이 맞지 않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스스로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이 알고 넓게 배우며 뇌를 맑히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식을 혼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성장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룬 지식은 결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며 수많은 세대가 쌓아온 것을 내가 잠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를 내 것이라 붙들면 고립되고 공유할수록 더 큰 배움과 발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모으는 사회가 아니라 꺼내놓는 사회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남이 잘 써줄 때 가치가 살아나고 남의 것을 잘 활용할 때 서로를 빛내게 됩니다. 고집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스마트 시대는 정보를 손안에서 즉시 꺼내 쓰는 시대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기보다 먼저 정보의 공간에서 답을 찾고 정리한 뒤 대화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활용할수록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결국 고집이란 신념이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생각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정보를 열고 쓰고 나눌수록 생각은 유연해지고
삶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니다.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은 개인의 성공이나 생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릇과 정신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기의 공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의 힘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와 국민의 세금, 부모 세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지식인은 그 에너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인식이 바로 서 있을 때 공부의 깊이도 함께 깊어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축적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의 목적은 개인의 생계가 아니라 사회와 나라,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큰 공부를 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기초에 불과하며 사회에 나와서도 공부는 계속됩니다. 사회생활 역시 현장 공부의 연장이며 이 과정을 거쳐야 실력이 완성됩니다. 공부를 멈추고 직업에만 머무르면 성장이 멈추지만 사회를 공부의 장으로 대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가 먼저 필요로 하며 그 자리에서 미래를 열고 환경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식을 바르게 갖추면 정신이 바로 서고 정신이 바로 서면 지혜가 열립니다. 사회와 인류를 위하는 바른 정신 상태를 갖춘 사람에게는 자연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도움이 따르게 됩니다.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백성의 피와 땀. 경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기회가 몰리며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의 삶에서 쌓인 작은 힘들이 한 곳에 모이고 그 힘은 돈을 넘어 정보와 기회로 이어져 더 큰 바탕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인 경제는 자녀가 교육받고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가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될 때 백성의 피와 땀으로 모인 힘은 다시 세상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자손이 이런 흐름 속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조상의 한을 풀어줍니다. 조상의 해탈은 의식이 아니라 후손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원 진학, 백성의 피와 땀.